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4월 16일 금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회동을 했죠. 서로 만났는데 이 만남이 관심이 쏠린 이유가 윤석열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계속 윤석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금태섭도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윤석열을 영입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 윤석열에 들어올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종인이 그 말을 받아서 그래 윤석열은 국민의힘에는 안 갈 거다. 사리판 같은 정당에는 안 갈 거다. 금태섭 신당과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제3지대에서 당을 하나 만들어서 윤석열을 끌어가려는 그런 이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회동 끝나고 한 1시간 정도 회동하고 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마도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오갔을 것 같은데 특히 오늘 이 금태섭을 만난 뒤에 김종인이 개인 사무실로 돌아와서 기자들과 나눈 문답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퉁한 상태, 뿔이 난 상태, 좀 뭔가 언짢은 상태, 그런 상태들이 느껴졌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좀 그런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 제3지대 창당하는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아주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제3지대라는 게 어딨냐,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뭐하러 신당을 만들겠나, 정당을 만들려면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무슨 목적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부터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킹메이커를 하겠다고 강한 애착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 맞이용 정당을 만드는 것이 정당 설립의 목적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무슨 목적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당을 만들려면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무슨 목적이 있나 없다. 그리고 나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부터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적을 상실한 것일까요? 또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죠. 윤석열 총장은 안 만나실 건가? 이렇게 하니까 언짢은 표정으로 김종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만날 용기는 없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윤석열 쪽에서 연락 온 적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한번 보자고 하면 볼 용기는 있지만 내 스스로가 누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자,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윤석열이 연락을 오면 조언을 해 주실 건가? 이렇게 묻자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아는 거지. 아무런 연락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미리 얘기를 꺼낼 수는 없잖아. 연락이 오면 혹시 몰라도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오늘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발언들을 쭉 놓고 표정까지 종합을 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윤석열에게 계속해서 로버콜을 보냈지만 외면을 당해서 좀 뿔이 난 상태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미련은 버리지 않고 있다. 내가 뭐 한번 보자고 하면 볼 용기는 있지만 이 이야기죠. 자, 일단 김종인의 윤석열에 대한 인식과 생각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대략적으로 쭉 제가 살펴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 대선 주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한 지지율이 1%부터 시작했죠. 한 5%까지 갔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무슨 대권 후보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한 5% 정도 넘어가기 시작할 무렵에는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니 여권 사람이다. 여권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김종인이 범야권의 대권 후보는 본인이 점지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밖에서 꿈틀거리는 후보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40대 경제 전문가 이야기도 하고 한 상황에서 윤석열이 부상되는 것을 아주 꺼렸죠. 그러다가 윤석열의 지지율이 추미애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급상승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이 보일 거다.
별의 순간이 보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검찰총장 사퇴 직후에 또 현실 정치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의 순간을 잘 잡은 것 같다. 점점 변합니다. 또 애정을 막 쏟죠. 지지율 1위로 딱 올랐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의 순간을 포착했으니 이제 준비하면 진짜 별을 딸 것이다. 라디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소위 파리론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이 지금부터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달렸다. 저런 사람이 나타나면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보이게 돼 있다. 잘 골라서 치울 건 치우고 받을 건 받으면 그것을 능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자, 다른 파리는 다 날려버리고 내가 도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그러면은 이 윤석열이 대권 가도를 걷는데 도움을 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 한번 보자고 그러면 만나기는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자고 하면 내가 만나기는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이 댐댐이를 한번 보고 대권 조작합니까 내가 면접을 보고 쓸만하다 싶으면은 내가 도와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정치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만나서 어떤 뭐 내 역할을 찾아오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 날짜가 지금부터 20일 전인 3월 26일입니다. 3월 26일 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은 비대위원을 했던 성일종 의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은 뭐 측근처럼 돼 있죠. 성일종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김종인이 안철수를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김종인이 윤석열에겐 후한 점수를 주셨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막 호평을 했다. 권력으로부터 공정과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배포가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평가를 하셨다. 자, 이런 말들이 언론에 다 탔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귀에 분명히 들어갔겠죠. 안 들어갔을 리가 있습니까? 다 보고 주변에서 다 알려줬을 거고 본인도 다 뉴스를 접하고 있으니 그러면 뭔가 반응이 있을 거라고 김종인 쪽에서는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20일 동안 하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김종인 입장에서는 마치 무시당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죠. 계속 좋게 막 평가를 하고 나중에 지지율을 뜨고 나서 1위 되고 나서입니다. 그전에는 막 무시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1위가 되고 나서 계속 좋은 평가를 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막 칭찬하고 뭐 공정과 뭐 정의 이야기도 하고 라디오에 나가서 그래 만나자고 하면 만나볼 수는 있을 거다. 나한테 연락해 이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일 동안 외면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김종인을 외면해버린 거죠. 그리고 혹시 또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 김종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김종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령 성일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성일종도 충청이죠. 그리고 또 윤석열이 부친이 또 충청이고 하니 어떤 굳이 성일종이 아니더라도 김종인의 주변 사람들이 윤석열 쪽에 연락을 취했을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저 위원장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한번 자리 만들어 볼까?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두 사람은 뭐 직접 공적이지 않았더라도 그렇다면 윤석열 쪽에서 뭔가 반응이 갔겠죠. 반응이 갔는데 오늘 김종인이 저렇게 이야기할 정도 되면은 시큰둥하게 뭐 아마 외면을 한 것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윤석열이 김종인은 외면을 하는데 그동안 윤석열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죠. 계속 만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101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부터 시작해서 친구인 이철우 교수, 또 이철우 교수의 아버지인 국정원장 지낸 이종찬도 한때 대권을 노렸고 킹메이커도 했죠. 김대중 킹메이커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또 최근에는 노동문제 전문가도 만나고 그래서 열공을 하고 있는데 김종인은 가회를 시켜주려고 러버콜을 막 보냈는데도 답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김종인은 패싱을 당하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또 상황이 혹시라도 또 뭐 윤석열이 김종인을 만났다든지 그런 그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20일 동안 그렇게 러브콜을 김종인을 보냈어도 윤석열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두 사람이 어떤 만나는 장면이 연출되기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김종인은 다시 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러브콜을 또 보냈죠. 윤석열은 아싸리 판 같은 국민의힘에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반응이 없습니다. 윤석열 쪽에서. 그래서 결국 오늘 금태섭을 만나고 와서 뭔가 일이 잘 안 풀렸겠죠. 그러니까 언짢은 표정으로 내가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내가 스스로 뭐 윤석열을 만날 용의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김종인이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옛날에 멘토 역할을 해줬던 그 10년 전에 멘토 역할을 해줬던 안철수를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윤석열과 안철수는 같이 갈 수 없다. 본인이 잡기 위해서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막 그런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뭐 안철수에게 정치인이 나간 사람 같아 금방지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본인이 불과 열흘 전에 당을 이끌었던 본인이 이끌었던 국민의힘에 대해서 도저히 뭐 저런 식으로는 대선 안 돼. 그 대선을 뭐 할 수도 없어. 그리고 뭐 아사리판 같아. 이런 이야기하면서 먹던 우물에 침까지 뱉었죠. 그것을 다 모든 것이 아마 윤석열을 붙잡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 김종인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붙잡아서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내각제 계열을 해서 본인이 내각제 초대 총리를 하는 이런 구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 김종인이 한 30년 이상 정치 행보를 봐오면은 충분히 그런 구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정인의 그 노회한 그 지략, 책략, 그리고 과거에 뇌물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은 결국 지금까지 김종인이 한 20일 동안 러브콜을 보내도 외면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외면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을 해버리면은 김종인은 고립무원 상태에 빠지죠. 안철수와도 완전히 책을 졌고 국민의힘에 그렇게 욕을 했으니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이 일은 아마 김종인의 자가당착, 자성자박으로 결론을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